안녕하세요.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Combining Mental and Physical Stress, Synergy or Interference로 이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태스크에 대한 자세한 비교를 다루는 연구로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저널은 Physiology and Behavior로 임팩트 팩터는 2.9의 Behavioral Science 분야에서 Q2급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Q2급 논문임에도 들고 온 이유는 이전 패러다임을 짤 때 이 아쉬웠던 부분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혹은 그 둘을 다 쓰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자세한 비교가 되어 이후 패러다임을 짤 때 참고하기 좋다는 생각이 되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 소개하면서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요인들로는 이제 차가운 물에 신체를 넣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태스크로 유발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둘의 결합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 결합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설명하며, 둘의 결합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지만 각각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차가운 물로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CP와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PASAT, 간단히 파사트라고 부르는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태스크를 써서 둘의 결합 및 각각의 효과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데이터인데, 피험자들은 총 56명이었고 패러다임은 제가 파사트를 썼다고만 말했는데 논문에 그림도 없고 설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 간단히 말로 설명드리면, 물리적 스트레스인 차가운 물에 발을 넣는 CP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파사트가 진행됩니다. 이때 파사트는 64개의 트라이얼로 각각 2.5초씩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림이 없어 구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엠팩과 비슷합니다. 간단히 현재 숫자와 이전 숫자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이 나오고 7이 나왔으니 10을 말하고, 이후 4가 나오면 7과 4의 합인 11을 말하는 형식입니다. 이 차가운 물에 발을 넣는 것은 이 15초 동안 진행됐다고 하고, 차가운 물이 아닌 조건에서는 이 따뜻한 물, 체온과 비슷한 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6명의 피험자는 4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CP와 파사트 둘 다 하는 그룹, 이 각각만 진행하는 그룹,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가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이 발을 넣는 그룹, 4가지였습니다. 데이터는 호흡과 ECG의 RMSSD와 평균 동맥 혈압인 MAP, 코티졸이 사용됐으며 피험자들은 차가운 물에 담그기 전과 태스크 이후에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취득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먼저 실험실에 도착해서 장비를 다 착용하고 태스크를 진행하기 전 이 15분간의 휴식을 취하며 데이터를 측정하였는데, 이때 코티졸이랑 ECG 피처인 MAP와 RMSSD의 베이스라인을 구했을 때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 회색 부분이 파사트, 이 태스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 선이 4개가 있는데, 이 각각 이 검은색들은 이 차가운 물을 나타내고 이 하얀색들은 따뜻한 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박스들은 이 파사트를 진행한 그룹, 이 동그라미들은 이 파사트를 진행 안 한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평균 동맥 맥박인 MAP를 보면 차가운 물을 나타내는 검은색 원과 이 따뜻한 물에 태스크까지 한 하얀색 네모는 둘 다 유의미하게 이 따뜻한 물에 태스크를 하지 않은 것과 유의미하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와 대비해서. 그러나 그 둘의 결합인 차가운 물에 태스크까지 한 것은 그 둘의 한 만큼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 찬물에다가 이 파사트까지를 추가하면 이 차가운 물에 넣는 것보다는 유의미하게 MAP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해석을 해보면은 이 CP와 파사트는 웜워터, 그러니까 따뜻한 물인 WW보다 MAP가 증가하였고, 이 CP와 파사트를 합친 것은 그 둘의 효과를 각각 합친 것만큼 증가하진 않지만 각각의 조건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물과 파사트 모두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둘을 합쳤을 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심박수를 나타내는 HR 관련해서도 이 비슷한 결과여서 이 다른 부분만 짚어서 설명드리면, MAP는 이 서서히 좀 증가를 하였는데 HR은 바로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 차이점이었고, 또한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보다 파사트를 진행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심박수는 파사트의 주요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후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나오는데, 저도 이게 왜 어째서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메소드에서도 없고 갑자기 결과에서 이 띡 등장했는데, 결과 해설도 없고 논의에서도 말이 없어가지고 저도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RMSS를 나타내는 HRV와 호흡 결과인데, 둘 다 파사트를 할 때에는 이 감소 혹은 이 증가들을 하는데, 이 차가운 물을 진행할 때는 이 웜워터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거나 또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차가운 물은 HRV나 호흡에 대해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티졸 결과입니다. 이전 결과와 다르게 시간폭이 크게 좀 느껴질 텐데, 코티졸은 호르몬 반응이라 이 반응이 10에서 20분 정도 늦게 나타나기에 이 실에 오자마자 바로 측정하여서 이 실험을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10분 단위로 측정하기 시작하여 이 실험이 끝난 후 40분까지 측정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전 집회에서 파사트 작업에서만 반응했던 것과 다르게 이 CP, 즉 차가운 물에서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하기를 이 CP와 파사트 둘 다 진행한 이 네모 박스가 이 CP, 이 차가운 물에만 넣은 것보다 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와 같은 증가는 유의미하지 않아 이 결과는 이 코티졸은 이 차가운 물에만 반응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 왼쪽 그림은 설문에 관한 결과로, 설문은 개입 2분 전과 이 개입 후 1분을 측정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자극 직전에 설문을 하고 태스크 이후의 1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 CP와 파사트 둘 다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라우절에서는 이 CP의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사트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통 강도나 이 페인 에버전 그리고 텐션 어라우절로 전부 CP에서만 효과를 보였고, 이 파사트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파사트의 행동 결과로 이 CP의 경우 이 정확도가 이 따뜻한 물에 발 담갔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이 나머지 것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스피어맨 코릴레이션을 사용하여 코티졸과 다른 지표들의 상하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논문에서는 이 코티졸이 이 페인과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이 HR과 이 MAP와 일관되게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 파사트와 결합되었을 때 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결합이 다른 메커니즘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파사트의 경우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암산을 저하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스트레스 유발에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두 조건은 서로 간섭하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두 스트레스 요인의 결합이 각각만 썼을 때 특정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 상세히 비교했는데 이 뇌파 데이터를 쓰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뇌파 데이터까지 좀 썼으면은 추후 패러다임을 이 고려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 뇌파를 쓰지 않아 추후에도 이 패러다임을 새로 짤 때 이 뇌파도 고려하여야 하여 간접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